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결혼시킨 지 이제 막 4년이 넘어가는 65살에 3살 된 아들 손주 돌봐주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전부 제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도 정말 크죠.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고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 같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합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인사를 온 순간부터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몸이 약하다는 말을 만남을 가질 때부터 몇 번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기는 아들의 행동들이 탐탁지 않았죠. 효서봐, 뭘 그렇게까지 하니?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보약까지 챙기는 거야? 너를 한평생 키워준 엄마한테나 선물해 줄 것이지. 그러다 헤어지면 뭔 소용이니? 아무리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즘 네가 한 행동은 좀 가다? 엄마, 나 결혼할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나이잖아요. 제가 결혼할 여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여둬야 나중에 자식들도 숨풍숨풍 낳죠. 그리고 고은이네 집이 요새 형편도 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은이 아버지가 회사 일 끝나고 퇴근하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 뒤로 어머님도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병수발하고 있는 고은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을 돌봐드렸는데 이제 고은이가 어머님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 어머님과 함께 먹으라고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결혼하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 알죠? 아들의 어이없는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푹 빠져버린 아들의 눈빛에 한숨만 내쉬게 되었네요. 하필 좋아해도 몸 약한 여자라니. 거기다 가정사까지 좋지 않은데 어느 부모가 그런 며느리 반기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들 입에서 떨어지고 저는 하던 설거지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인사시키겠다고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면서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웃으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고 남편이 강원도 출장 갔다 오면서 대게 몇 마리를 사와서 때마침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들은 전날에 아빠가 대게 사왔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큰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해주려고 했거나 뭘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강요하거나 뭐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닥달을 하면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 그래도 집에 처음으로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나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게와 음식 될 만한 거 죄다 꺼내서 발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와서 정말 죄송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가씨 손에 물을 묻히겠어.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준비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집 구경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정말 미안했는지 제 옆에서 뭐든 도와주려고 음식 준비하면서 나온 음식물을 치우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도중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재료 손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고 있었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꽤 괜찮은 여자구나 생각하며 그래도 이것저것 도와주는 바람에 음식 준비가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넷이서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성격은 싹싹하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이 가식적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와 마음은 놓였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고 몇 마디 대화 나누다 보니 인성은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둘의 만남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처음에는 결혼 빨리 한다고 말하더니 사랑이 금세 식은 건지 집에 올 때마다 했던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들의 얼굴에는 우울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하루에 한 번은 결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구만. 이제 사랑이 식은 거니? 요즘 결혼한다는 말을 통하질 않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직도 고은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 고민을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분명 나온다.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면 한번 말해봐. 혹시 아니? 해결될 수도 있을지도? 그게요. 고은이 어머님께서 많이 위독하세요. 그러다 보니 요즘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얼마나 위독하시길래 병원에서는 뭐라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었구나? 치료하면 좋아질 수는 있고? 아니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대장암이신데 꽤 오랫동안 버텨오셨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치료가 더디어지게 됐는지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기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짐이 되기 싫었는지 좋아지고 있다며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오셨다길래 인사드리러 갔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히고 걱정되는 아들을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고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는 고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옆에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줬고 며칠 후 얼굴이 반쪽이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한참을 자고 일어나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부르더니 고은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툭툭 내뱉던 말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들이 이제야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위주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집 하나 구해서 둘은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며느리가 몸이 워낙 약하다 보니 아이 소식이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바로 아기를 가질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지 점점 조급해지는 게 보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의사의 답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뿐이었고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로또에 당첨이 될 만큼 아주 희박하다면서 더 이상 다른 답변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저 또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면서 그 영향이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살아도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고요.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사정은 알겠다만 그래도 서로 얼굴 봤을 때는 힘들어도 웃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어머님, 어떤 말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외식하러 온 자리에서 계속 그런 표정 짓고 있을 거야? 나도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서로에게 짐을 덜고 이겨내면 뭔들 못하겠니? 너만큼 나 또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 혼자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을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곤 나도 생각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고는 있니? 너 혼자만 생각하는 속 좁은 며느리 볼 필요 없다. 애도 못 가지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이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는 결국 며느리와 저의 높아진 언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아들을 통해 며느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며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웠을 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차마 쉽게 사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지 몰라 큰맘 먹고 며느리가 쉬는 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른이기에 먼저 가서 이 상황들을 좋게 해결하고 싶어 현관문을 두드렸고 안 좋은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문을 열어줬네요. 그렇게 조용한 거실에서 둘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을 향하며 한동안 앉아있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혼집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줬고 싸웠을 때 말 실수한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저에게 그때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한번 말문이 터지니 며느리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 했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에 서로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지만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컸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격려를 해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임신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해주려고 집으로 찾아가려 했지만 아들에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말에 너무 놀라 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유산될까봐 두려움에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몸 상태도 알지 못한 채 걱정되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며느리는 매달 보내는 사진 한 장으로 안심하라며 자신의 몸 상태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문자를 보며 애가 타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불시에 찾아가 봐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에 점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기적처럼 다가온 아이를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냥 반찬통만 문 앞에 두고 돌아가기 일쑤였네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될 만삭 시기까지 찾아오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드디어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너무나 황당해 이유를 물어보니 국적 때문에 그런다며 출산하고 연락 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녁에라도 찾아가 보았지만 굳게 문이 닫힌 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달이 지나고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가 반갑게 맞아줬네요. 정말 이쁜 아기였고 힘겹게 태어난 만큼 밝게 웃는 모습과 아들이라며 저에게 건네주었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며 제 눈에 눈물이 흘렀고 다음날부터 신혼집에 찾아가 아기를 돌봐주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될 때까지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충격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까지 꾸밀 수 있는 건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한 엄청 났었네요. 어느 날 청소기로 이리저리 구석구석 쌓여있던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안방 침대 밑에 무언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자 손을 넣어 침대 밑에 물건을 꺼내게 되었는데 제 손에 딸려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임산부 체험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침대 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기는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산부 체험복을 들곤 거실로 나왔고 이 물건이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며느리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지 급하게 체험복을 숨기려 했지만 제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니 결국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라도 아기가 보고 싶어 남편과 함께 결정하게 된 거예요.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다고요. 지금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입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애틋하고 크다면서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없으면 전 이제 못 살아요. 행복하게만 산다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렇다고 시부모를 감쪽같이 속여? 그럼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야 좋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불임이라도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키운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크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들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여달라고 애원하는 며느리를 뿌리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너무나 놀란 듯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듣고 싶다며 집으로 들어오란 말에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결정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내린 결정이었고 그걸 며느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고아원에도 가고 이제 막 태어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아이를 보곤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입양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며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양심에 걸려 정신적으로 괴로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찰나 제가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거라며 쉽게 결정한 게 아니니 며느리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에 결국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저희 결정보다 둘의 결정에 존중을 해줘야 하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둘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다시 며느리 집에 들어갔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넘긴다면 그에 따른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아기를 입양한 고아원에 갔는데 정말 많은 신생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해 부모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아기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네요. 그리고 아들은 아기를 한 명 더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같이 오자며 작년에 약속까지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정말 많이 떨리고 어떤 아기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지 너무나 기대되면서 걱정도 되네요. 저희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나 봅니다.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함께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 사람의 결정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하시는 일 잘 풀려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며 현재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이 들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정리하고 몇 자 적기를 반복하면서 근 한 달의 기간 만에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일을 끝내고 병원 로비에 앉아 커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제 옆에 치료를 받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가 눈에 띄었고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멍 때리며 그녀를 계속 쳐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순간 빠져버렸기 때문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녀가 불쾌해하는 눈빛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저에게 다가온 그녀를 보곤 당황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지 왜 쳐다보냐는 말에 병원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어수선한 주변을 급하게 정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고백하게 되었고 제가 한 고백에 당황스러웠는지 얼굴을 붉히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몇 번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지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지만 반복적인 시도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행복한 삶에 하루하루 즐거웠고 그녀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워낙 무뚝뚝한 성격에 속마음을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믿기 힘든 눈치였어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온 게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긴장해서 말실수해도 이해해 줄 수 있죠?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한다면서요? 방송에서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아나운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 우리 아들이랑 병원에서 만났다며? 네, 현재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방 행사 위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 중계도 맡아서 다방면으로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고 있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음식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나운서 여자는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한 듯 쳐다보셨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에 괜히 목 상할까봐 제가 중재를 시켰고 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목에 좋은 차를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첫 만남의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한 만큼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시간을 가졌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약 4개월 정도 뒤면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닌 정식적인 부부 사이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운명 같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면서 무언가 고민에 빠졌는지 말수도 적어졌고 지속되는 한숨에 대화가 필요해 보여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몇 번을 왜 그런 건지 반복해서 알고 싶어 해도 돌아오는 답은 별일 아니란 말뿐이었어요. 결국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는데 오랜 기간 목을 써와서 안 좋아졌는지 아내는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목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인 거야? 몸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달간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성대도 결절돼서 염증 수치도 심하다는데 예전에 비해 기침도 많이 잦아지고 돈이 우선이 아니잖아. 몸이 우선이지. 결혼식 얼마나 남았다고. 그 전에 몸 관리 잘해야지.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어. 요즘에 안 그래도 스케줄 잡혀있는 거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중이야. 아나운서는 목이 생명인데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 돈 주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행사 진행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나도 정리 중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결혼식 전부터 꽤 많은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스케줄을 처리해 나갔고 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전에 잡혀있던 예약된 일정은 취소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어두워졌고 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곤 금세 알아차리셨는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목이 안 좋다고?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 괜찮을까? 괜히 결혼하자마자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너만 일하게 되면 어쩌냐? 그럼 우리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몸이 좋지 않은 걸 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몰고 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윤미와 결혼하는 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일하지 않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데 굳이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픈 건 저도 절대 볼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말 붙였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헤어지는 건 윤미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늘어져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게으른 거 딱 질색인데? 어머니는 윤미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불만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나운서가 목이 안 좋아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 윤미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돌이킬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꺾어 결혼을 취소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저 몰래 윤미를 만나게 되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니와 등 돌리겠다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저를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잘못 인정한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은 것처럼 저와 결혼할 배우자 또한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결혼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윤미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해졌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미가 저에게 전화와서는 다짜고짜 파혼하자며 통보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며 진정시켜 주었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는 긴장된 상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우리 여태껏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당황스럽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야.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짐만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사랑이란 걸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이건 내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머님의 말처럼 당신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안 좋은 말을 또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파혼하겠다며 통보한 거냐고. 아니야? 아닌데 왜 그러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윤미 너한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나를 믿고 따라올 건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야 그때 허락해 줄 거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한 달 정도 남았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하게 먹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날만 기억하자.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무래도 저에게 피해를 줄까봐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오랜 시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바뀌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그런 윤미의 모습에 불안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항상 안심시켜줬는데 결혼할 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침착해야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본 다음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갑작스러운 발작이었고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또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급하게 수술을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를 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상당한 불안에 떨고 계셨고 최대한 좋은 말만 해주면서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수술실에 마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담당이 아닌 저는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숨죽인 상태로 우두커니 서서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려다가 저를 부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해 멀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급하게 부르길래 다가가니 윤미의 몸 상태가 문제였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상의를 제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심장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라 CPR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깨어나라고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저에겐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고 다행히도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섭취하고 있던 약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는 심각한 장소에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다며 난리를 쳤고 결혼 한 달 전에 알게 된 건 하늘이 도와준 거라며 양가 집안 다 있는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럴 줄 알았다. 분명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잖니.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라고? 이게 말이 되니? 고개만 떨구고 있으면 상황이 해결돼요? 말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요. 제 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약을 복용했었는데 최근 들어 부작용이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파혼하시겠다면 아무 말 없이 손해배상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혼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할 테니 저희가 사용한 비용 꼭 전부 돌려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파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모든 건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어머니는 제 삶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살 건데요. 지금 윤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의 안정이 필요하니까 전부 나가주세요. 단둘이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시면서까지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자기와 인연 끊고 살 생각하라고 난리를 치며 돌아가셨어요. 윤미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도 결혼하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는지도 저도 수술실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혼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피로까지 축적되었고 불면증까지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윤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더욱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치면서 모든 내용을 눈 감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흐느끼는 윤미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쉽지 않은 감정이 터졌는지 윤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윤미는 그날따라 혼자 있고 싶다며 저도 병실에서 나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쓰러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며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어머니가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활짝 열었고 지쳐서 쉬고 있는 저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가 세상 떠나는 걸 봐야 결혼하지 않을 거니? 이건 정말 아니래도 평생을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말 듣지 않을 거니? 정말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왜 너 생각만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요. 제 인생을 어머니가 판단하시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하시려면 로봇 하나 장만하셔서 그놈이랑 노세요. 어머니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저 또한 지금의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저쪽 집안 돈도 치뿔 없잖니. 자기 딸내미 수술비에 전부 다 들어갔는데 뭐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대출비 갚으려고 쉬지 않고 행사 뛰어다닌 거구만. 그러니까 뭐까지 망가진 거고. 참 가지가지한다. 아유 속 터져. 어머니는 속이 답답하다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도 모르게 어머니는 처갓댁에 찾아가 지금의 현 상황을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자기 아들이 전부 손해라며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저는 저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윤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문제없이 결혼식 준비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 윤미의 얼굴을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윤미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곤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환자인 거 모르세요? 지금 당장 손 떼지 못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너는 끝까지 엄마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얘 머리채 잡는 게 뭐 잘못됐니? 우리 병원에 얘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통보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되겠지?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여기 병원인데요. 당장 이쪽으로 와주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러다 정말 환자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너무 걱정이네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진짜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주춤거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윤미를 강제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라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평생 행복할 것 같냐며 난리치며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직접 신고를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윤미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혼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지 이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장인 장모님이 병실로 찾아오셨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입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머리채 잡힐 정도로 대우받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노하고 계셨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서로 찾아가 제가 왜 신고를 했는지 조사받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합의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마주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저와 윤미의 사이를 갈라놓으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또다시 심장 치료 때문에 행사를 뛰어다닌다면 윤미의 몸이 점점 좋아질까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골목이나 행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쓰러지면 그건 누가 지켜주게 될까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겁니다. 배우자인 제가 곁에 있다면 윤미 또한 안심이 될 거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데 또다시 윤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내 딸이 또 안사돈에게 머리채 잡혔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걸세. 때만 되면 찾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거네. 내 의견도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장인어른께 물어봤어요. 제가 싫은지 아니면 괜찮게 보고 계신지. 그 답은 싫지 않다는 말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방에 있던 서류 꺼냈습니다. 윤미라고 부르는 게 아닌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당당하게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서류였어요.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전부 작성을 해놨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윤미와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확고한 제 마음을 보여주었고 혼인신고 서류를 받은 장인어른은 자기 딸 정말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여줬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서 예식장도 취소가 되었고 저희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결혼식부터 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제가 부모님께 혼인신고 서류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가 정식 부부가 되었음에도 축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저희를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신혼집을 바로 계약해 제 짐과 아내의 짐을 전부 새로 살게 된 신혼집에 풀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아준 채 신혼집을 구경하며 매일매일 눈을 뜨거나 감을 때 곁에 있어줄 아내를 보니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에 또다시 엄청난 일이 찾아왔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왔어. 집에서 잘 쉬고 있었어? 몸 좀 어때? 여보, 집에 없는 거야? 어머니가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세요?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겠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은 아니란다. 여기에 팔도 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와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고 있더라. 자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왔으면 당연히 일어났겠죠. 비켜보세요. 여보, 나왔는데 내 말 안 들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없는 사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멀뚱히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지금의 위치를 알린 다음 그때부터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제 아내가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어나라고 외쳐 불러보아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점점 파랗게 변해가는 아내의 입술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한 끝에 아내는 다시 숨이 돌아왔고 저는 한평생 불효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한테 왜 그러냐며 소리를 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그냥 얻어가려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고 보고 싶지 않아 제 아내를 싫어하셨습니다. 아내는 응급실에 다시 실려갔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아내에게 듣게 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오고 문을 열어드렸을 때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셨어. 그래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뒤에서 내 머리채를 잡더니 집에서 음식 꺼내 먹으며 돈 축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으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나를 강하게 밀쳤고 그 밀친 손이 내 심장을 향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한 건지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이후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나는 병실에 누워있네. 뭐라고? 그럼 거실에서 쓰러진 거였어? 당신 내가 봤을 때 안방 침대에서 반듯하게 누워있었는데?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머니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던 아내에게 일부러 충격을 주고 그런 행동을 숨기려 했다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현재 저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신혼집 처분하고 꽤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고 지금은 혼자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연히 커피 한잔하며 마주쳤던 여자가 제 마음속으로 다가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